사실 이전가요 그 OECD 국가는 지금 인도가 맞나요? 맞습니까? OECD 국가 맞습니까? 아니죠. OECD 국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최근에 몇 개의 그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룰을 가지고 적용하던 움직임에서 최근에 OECD 규정들을 활용하는 OECD 규정들을 지침 가이드라인들을 따르는 그러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이 현재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별로 자세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OECD 규정을 따르려고 하지만 또 OECD 규정과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OECD 이전 가격 접근할 때 OECD 국가들은 정상 가격 범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4분위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이 인도는 특이하게도 4분위법이라는 걸 쓰지 않고 산술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는 컨셉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어로 재미있게 토러런스 밴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인도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아시다시피 토러런스가 뭐 관용, 뭐 인정 이런 범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 acceptance band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어렵게 토러런스가 뭐를 지금 관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썼습니다만 이 토러런스 밴드는 우리가 말하는 이익률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과거에는 저 토러런스 밴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5%였는데요. 2012년에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터들은 재판매업자들은 도매업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이제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OECD 지침서하고 또 다른 점은 인도에서는 다년간 분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멀티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보고서나 분석이나 세무조사 시에 1년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대해서는 2012년 비교 대상 기업과 같이 분석을 하고 2011년은 11년끼리, 10년은 10년끼리. 그러니까 뭐 가끔씩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경제적 효과들이 있을 때는 단연간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인도는 1년 단위로 분석한다. 여기 지금 2년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납세자가 두 해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2년 단연간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는 그냥 1년 단위로 끊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세 재판 이런 분쟁은 구술의 형태로 판결된다는 이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이 구술이라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 조세 재판에 대한 판결은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담은 판결문을 내놓습니다. 그걸 영어로 Speaking Orders라고 합니다. 이게 영국에서 온 표현인데요. Speaking Orders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기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구술의 형태라고 이렇게 좀 착오가 돼가지고 구술의 형태라고 했는데 아주 상세한 매우 자세한 내용의 뭐 몇십 페이지, 100페이지 이상 되는 재판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내용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판결을 하면 재밌는 것은 같은 재판 소 내에서도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 A라는 사람이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면 B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전과의 과세가 매우 강화된 추세는 바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고요. 인도도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법인세 신고 시에 이전 가격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라든가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환기장 거래에 대한 손익 계약 요약 손익 계산서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들을 재무제표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이전 가격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 이전 가격만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APA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바로 넘어가시죠. 지금 현재 이게 이전 가격 현황입니다. 조사 현황. 인도의 현황인데요. 최근에 2003년 1월에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2008년도 9년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2008년도 9년도가 이제 조사 대상 연도죠. 이전 가격 규정은 인도는 200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도입인데 도입이 된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게 300만 불입니다. 300만 불? 3억 불이네. 3억 불. 300 빌리언. 근데 지금 이거는 16 빌리언입니다. 그죠? 지금 이 22%가 보여주는 건요. 10명 중에 2명이 과세를, 그러니까 이전 가격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피크가 이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는 52%, 53%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5명, 뭐 100명 중에 53명이 이제 이전 가격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22%에서 훨씬 더 많은 대상들이 과세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가격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금액이 지금 엄청나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TPO라고 합니다. Transfer Pricing Officer라고 해서 인도에는 TP만 전문으로 하는 조사관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100명 정도 있었어요. 100명. 지금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대충 금액으로 보실 때. 금액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300명밖에 안 늘었지만 지금 10년 전에 인도하고 지금의 인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물론 진출한 기업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러나 인력은 지금 300명 3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5만 건 이상의 조세 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이제 뭐 분쟁 절차라든가 부재 절차라든가 이런 걸 설명이 있겠지만 5만 건 이상의 분쟁 케이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여기 이제 인도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이 오셨지만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30억 이상의 특수환기자 거래가 있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게 150 밀리언 루피죠, 인디안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특수환기자 거래 규모가 30억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모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매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최근에는 뭐 소식 없이 그냥 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4년 주기라든가 5년 주기라든가 뭐 주기가 있는데 인도는 이전 가격은 every year 30억 이상이면 매년 와서 세무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무조사에서 하라고 한 거하고 올해 들어와서 세무조사했을 때 방법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에 계신 분들은 작년에 했던 거와 똑같이 올해 또 조사관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르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이전 가격 APA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좀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곧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정명 이사 발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전 가격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런 이슈들입니다. 용역 제공업자들, 우리 서비스 용역하는 사람들의 코스트 플러스 마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도 비교 대상 기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전 가격이라는 건 가격 문제지 않습니까? 가격 문제인데 재미있게도 전 세계 우리나라 APA의 90% 이상, 우리나라 이전 가격 방법론의 90% 이상이 이익률을 보고 그 가격을 추론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TNMM, 뭐 미국에서는 CPM,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라고 하는데 10개 중에 9개는 이익률을 보고 가격을 추론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이익률은 비교 대상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이익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 대상 기업에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또 많이 주고받는 경영 자문이요. 그리고 관계자 간의 로운 거래, 차익 거래. 그리고 로열티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인도에서 우리나라 보호회사의 기술들을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로열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굴지에 우리나라의 그 전자 기업이 최근에 이 로열티와 관련해서 회사의 favorable한 디시전을 받았습니다. 제 트라이뷰널에서 그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집중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R&D, 그다음에 주식평가, 신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 그걸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매출채권이 계속 길어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너런스 밴드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정상가격범입니다. 암스랭스 밴드 레인지를 인도에서는 토너런스 밴드라고 이렇게 유식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자기업 중에 하나죠. 그 회사가 이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라이뷰널에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 지금 내가 정지선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라고 해놓은 표현이 있는데 그냥 저거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그 스트레시홀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 어떤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 수준 그런 스트레시홀드를 지금 브라이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이 표현인데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건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제가 한번 혹시 이 중에서 특별히 좀 관심 있는 로열티라든가 경영자문료라든가 뭐 비교 대상 기업 선정이라든가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혹시 뭐 로열티를 페이하고 있는 받고 계신 회사 있으신가요? 인도로부터? 뭐 문제는 없으십니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똑같은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지금 두 군데 현지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로얄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얄티 당연히 이제 순매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퍼센트를 받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서 로열티 비율 율을 좀 이제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진출 초기에서 지금 3, 4년 됐는데 진출 초기에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또 고려가 돼가지고 경영진에서 고려가 돼가지고 그 율이 좀 이제 낮게 책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 담당 입장에서는 이 이전 가격 문제가 특히 이제 로열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가 될 텐데 그 율이 낮다라는 걸 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낮게 이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로열티 자체에 대한 챌린지는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예를 들면 낮다가 아니라 로열티 주는 거에 대해서 인도 과세랑에 나와서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오히려 이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은 부분은 그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관세청에서 로열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사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관세청에서는 그 관세를 매길 때 이 로열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역 제공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용역 제공이다라는 이렇게 인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긴 있었어요. 상당히 그 상세한 케이스라서 제가 그 어떻게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케이스는 아니고 네. 이번에는 저 SPC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What is the recent approach to the royalty from Indian tax authorities' approach to the royalty issues? Yeah, Has been a case recently decided by Joe. thanks. It's really a very important question. In fact, the two issues, AMP expense, that is advertisement, marketing, promotion, and royalty. Normally, the officers have this perception that this is being used by the foreign companies to take money away without paying dividend tax. So they look at whether it is justified or not. And as the lowest authority, means auditor, in many cases they have simply disallowed. So the royalty claim was disallowed, saying that the benefit test has not been proved. But there is a very recent case, in fact, of a Korean multinational, which was before the tax tribunal. And there they have said that if a taxpayer is able to provide evidence that the benefit was obtain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for the purpose of running the business in India, then in that case officers cannot disallow the amount of royalty. So this is a very recent decision which has sustained the stand of the taxpayer that the royalty was being paid by them for the right purpose an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business in India.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e taxpayers should have proper documentation. They should try to show that actually benefit has taken place. Just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 in one of the cases, a company in India was paying royalty for 20, 25 or 30 years. So the officer said that, since you are in this business for 25, 30 years, you must have developed your own knowledge base. Why are you making payment to your parent? Your engineers are there, so they should be capable enough. The evidence which we produce to the authorities is that it is not that the technology was given only once. Every year or even during the year, the update on the technology is being given by the associated enterprise to the Indian entity. And that is why the Indian entity correspondingly improves the quality of its product and is able to maintain its first or second position in the market. And that was accepted in the higher appeal level. So the maintenance of documentation will be very important to justify why the payment for royalty is being made. 오케이. 뭐 다 잘 알아두셨겠지만 지금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 인도에서는 혹시 아시는지 다 아시겠지만 인도에서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스피킹 오더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그 발표할 때요 회사 이름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왜 심판원 가면 청구법인 동그라미나 세모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납세자의 이름을 이렇게 컨피덴셜하게 처리하는 데 반해서 인도에서는 모든 디테일한 그 명칭을 다 그래서 이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얘기했던 그 로열티 케이스는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이게 2달밖에 안 되는 7월 달이니까 뭐 얼마 안 되는데 삼성전자 케이스도 상당히 두터운데
삼성전자가 한국에 페이하는 로열티 그게 부인당했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근데 트라이뷰널 우리나라 이제 심판원 같은 데서 그걸 뒤집어서 로열티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SBC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분명히 베네핏이 있다 없다라는 거 가지고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한 거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요. 그 조사관은 그 인도에 진출한 그 삼성전자 법인을 우리나라 말하는 OEM, Contract Manufacturer로 봤어요. 아시다시피 이전 가격에서는 Contract Manufacturer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라이뷰널에서는 Contract Manufacturer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도 법인이 위험을 지고 있다. 그래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다 이미 팔린 걸 본사에 주는 게 아니라 은인들이 기술을 가져다가 그걸 만들어서 제3자에게 다시 관계사가 아닌 제3자에게 주로 매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기술을 가져와서 효율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SBC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어떤 게 암스랭스의 문제인데 제가 다 말씀하신 건 최근의 어프로치는 일단 그 어떤 그 베네핏이 있느냐 그 기술을 가져온 거에 대한 진정한 베네핏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최근에 이런 그 판결을 내렸다는데 그 내용을 또 그 이제 해석하는 그 전문가들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는 이제 그 심판원에서 그 점점점 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기능 위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가격에서 기능 위험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그 인도 전문가들도 인도 과세당 중도 이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마 로열티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비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최근에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 제가 아마 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re you aware of the recent the comparable case that the foreign comps are used? The Indian tax authorities have been favored Yeah, yeah, Indian companies for comparables. yeah. But I heard there's a recent case the foreign comparables used for In fact, Yes. so far as the Indian regulations are concerned, there is no restriction on using the foreign comparable or Indian comparable. What the regulation says is that the comparable should be in the same economic state or in the same economic position as the tested party. So the approach, I mean, a logical approach says that if you are selecting the Indian as entity as a tested party, then you should select, the comparables in India. If you are selecting the foreign entity as the tested party, then the foreign comparables should be selected. But in one case, I mean, there was divergence in view. The authorities say that no, I mean, you cannot have the comparable companies from foreign base. The first dispute was that you cannot select the foreign entity as the comparable. In a very recent decision, in fact, in case of General Motors, and it has connection with Korea, in fact. So there, the tax tribunal has come out with a very, very good order. They say that you look at between two entities, which is less complex, and you select that as the tested party. So here they say that Indian entity vis-a-vis Korean entity, the Korean entity is the less comparable, so that should be selected. Once this is selected, then the comparable should be the comparable which is in that area. So they agree, the approach of the taxpayer, that they have rightly selected Korean entity as the comparable and rightly selected the foreign comparable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the transaction between the Korean entity and the Indian entity. So this is a very reasonable and very, very logical decision which has come only, 10, 15 days back. 10, 15 days, 2 weeks ago. 2 weeks ago. Wow. surprising. 그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은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 가격 방법을 선정할 때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익률 방법을 쓰는데 TNMM과 같은 이익률 방법을 쓰는데
이익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을 고르는데 기업을 고를 때 예를 들면 한국국세청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이익률을 산출할 때 한국 기업들만 그 키스라인에서 한국 기업들만 선정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률만 봅니다. 예컨대 중국 기업이 있거나 일본 기업이 있거나 다른 나라 기업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런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EU 마켓 때문에 유럽 시장에 있는 비교 대상 기업을 고르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인도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익률 방법이나 어떻게든 비교 대상을 써서 정상 가격 방법을 선정한다고 하실 때 인도 벤치마킹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인도 거래긴 한데 그 이익률을 테스트하는 그 소위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 대상 기업 또는 테스티드 파티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이었어요. 아까 말한 GM대우. 그러니까 이익률 어디를 봤냐면 인도에 와 있는 사람의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인도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모기업의 이익률을 본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트라이뷰널에서 심판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 비교 대상이 아닌 한국 비교 대상 기업을 인정한 이유는 그 소위 말하는 분석 대상이 된 주체가 한국 GM대우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인도 GM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좀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최근에 10일에서 15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 유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나라의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돼 있죠. 다음 넘어갈까요? Okay, let's talk about this. So there has been a. Well, why don't we just, Okay. in the interest of time, Okay, sure. this is a very important implication. There was a recent case, Yes. Korean companies involved. You know, as Dr. Kim said earlier, that AMP, that is the advertisement, marketing and promotion expenses, have been on the radar of the tax authorities. They have been looking at that is it that an Indian entity is spending a lot of money and in fact creating the brand name of its parent company. And if it is doing, whether the Indian company is being compensated for that extra effort or not. This has been the dispute. In the case of LG Electronics, the tax tribunal decided against the taxpayer. This matter again came up before the tax tribunal in the case of BMW. There the tribunal has taken a very reasonable approach. They have gone into the details, facts of the case and decided to differ from the earlier decision. And the point which has been noted is very, very important. It says that if the Indian entity is earning more profit than the comparable companies, then it means that for all the activities which is carrying on, it is being compensated. So what happens is that the parent company is supplying goods to the Indian entity. Now, if it is trying to drive benefit, then what it will do? It will have higher price at which it would sell to the Indian entity, and there will be the lower profit in the hands of the Indian entity. But if the Indian entity is providing, is earning a margin which is better than the comparables, it means that the foreign entity is indirectly compensating the Indian company for the services which is in the form of advertisement, marketing and promotion to the Indian entity. So the bottom line is that if the Indian entity is making profit higher than the comparable companies, then the expenses which are being incurred by it for the AMP are being compensated by the parent company. So that's the bottom line which was not accepted earlier. I'm sure that these two cases will go before the High Court, which will give the final decision on that.
But my gut's feeling is that the second decision appears to be more reasonable and may get acceptance from the High Court, So the ball's in a higher court. in the higher court. 예, advertising, marketing, promotion expense인데요. 이게 사실 어느 나라나 있지만 예, 주로 이제 그 B2B는 아니고 B2C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까 LG 케이스도 그냥 판결문에 LG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 BMW 케이스도 BMW 인디아로 케이스가 그냥 이름이 다 찍혀 나옵니다. 그 판결문에.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세모 뭐 네모가 아니고 이것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LG전자는 광고비를 많이 썼다. 인도법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인도 내에 많은 광고비를 썼으니까 인도 내에서 많은 무형자산을 브랜드 네임에 대한 무형자산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라. 근데 LG전자의 입장은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만큼 썼기 때문에 인도 법인이 다른 비교 대상 기업들, 인도 기업들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아. 근데 거절당했어요. 트라이브널에서. 재미있게도 이 BMW 케이스는 최근 케이스인데 똑같은 심판원인데 심판관들은 달랐습니다. 근데 BMW 주장은 야, 우리가 그래, 비교 대상 기업들보다 AMP 비용이 높아. AMP 비용이 높아,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AMP 비용이 비교 대상은 뭐 3%인데 BMW 인디아는 5%예요. 한 2% 더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인디아에 있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 우리가 이익률이 높아. 그래서 인도 그 트라이브널에서 심판원에서 야, 그럼 됐네. 이미 여기서 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광고비를 많이 써서 그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반영한 것이네.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BMW는. 동일한 이슈인데 BMW는 승소를 하고 동일한 이슈인데 LG전자는 패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 두 개가 지금 아마 고비의 하이어 코트로 갈 건데 우리 SP싱씨의 파트너의 의견은 아무래도 BMW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비용을 많이 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냈고 그걸 비교 대상 기업보다도 이익이 높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런 그 결과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예상은 LG도 BMW처럼 승소할 것이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